전기기사, 산업기사 30일 완성 10년간 빈출문제 전기자기학 제9장 자성체와 자기회로 문제풀이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132번 문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중 강자성체가 아닌 것은, 강자성체는 니켈, 코발트, 철, 망간이죠. 망간. 그래서 강자성체 좀 기억을 해 주시고요. 강자성체의 특징은 비투자율이 1보다 매우 크다,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석이 가까이 왔을 때 자석과 서로 다른 극으로 좌화가 되며 그 세기가 상자성체에 비해서 크다라고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니켈, 코발트, 철, 백금이 아니죠. 그래서 132번 답은 3번이었습니다. 자, 133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자, 다음 자성체 중에서 반자성체인 것은, 반자성체는 주로 구리, 금, 은, 그리고 창연, 즉 비스무트를 말합니다. 그래서 구리, 금, 창연, 알루미늄이 아니죠. 4번이 답이었습니다. 다음 134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자, 역자성체의 비투자율은, 비투자율 강자성체에 대해서 배웠으니까 이제 상자성체. 상자성체는 자석이 가까이 왔을 때 다른 극으로 좌화가 돼서 서로 당기는 흡입력이 작용을 하며 US가 1보다 큰 자성차가 되겠습니다. 이 반자성체는 자석이 접근을 했을 때 같은 극으로 좌화되어 반발력이 작용하며 뮤S가 1보다 작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뮤S 비투자율이 1보다 작다,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135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자구를 가지고 있는 자성체는 좌화가 될 때 좌화의 방향이 일정한 원자의 모임이 되겠습니다. 모임이 바로 자구가 되며, 상자성체는 자구가 같은 방향으로 자구가 만들어져 있어서, 그래서 강한 흡입력이 작용한다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자성체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자구를 가지는 것은 강자성체며, 강자성체는 철, 니켈, 코발트, 망간이 있겠습니다. 답은 2번 강자성체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136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자, 다음 중 히스테리시스 곡선에 있어서의 면적, 히스테리시스 곡선은 자, 가로선의 자개의 세기와 세로선, 즉 종축에는 자속 밀도의 관계를 나타낸 그래프로서 이 면적에 해당이 되는 것이 단위 최적당 소요 에너지를 말하죠. 소요 에너지를 말하고, 이 종축과 만나는 점을 잔류자기, 횡축과 만나는 것을 보자력이라고 하더라 하는 것을 같이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1번이 답이죠. 강자성체의 단위 체적당에 필요한 에너지량을 나타내는
곡선이다. 이렇게 루프의 곡선, 히스테리시스 곡선의 루프 면적이 강자성체의 단위 세적당에 필요한 에너지량을 나타낸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 137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강자성체의 자속밀도 B의 크기와 자화의 세기 크기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자화의 세기 J는 B-μ0H와 같죠. 자, 그래서 자속밀도와의 크기에서는 μ0H만큼 작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화의 세기는 B보다가 약간 작다. 2번이 답이 되겠죠. 다음 138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자, 다음 관계식 중 성립할 수 없는 것은 어떻게 되나요? 라고 했습니다. 자, 뮤는 μ0 플러스 카이. 1번, 이 카이가 자화율을 말해요. 자화율을 말하며 카이는 μ0 곱하기 μs 마이너스 1이죠. 자, 전개를 하면은 μ0 플러스 μ0 μs 마이너스 μ0가 되니까 μ0 마이너스 μ0를 서로 상쇄를 시킨다면은 μ0 곱하기 μ0가 μ가 되겠죠. 그래서 1번은 맞다. 2번 보겠습니다. 자속밀도 B는 μh와 같고 μ는 μ0 μs로 나타내니까 μ0 μs 곱하기 h로도 나타내니까 맞더라. 3번 μs는 1 플러스 μ0분의 자화율 카이더라. 자, 계산해 보도록 하게 전개를 해보시면 되겠죠. μ0에 μs 마이너스 1이니까 μ0와 μ0가 약분이 된다면은 μs 마이너스 1인데 마이너스 1 플러스 1 상쇄가 되니까 비투자율 μs만 남았습니다. 그럼 맞죠? 그럼 답은 4번이고, 자, J는 카이 곱하기 B가 아니라 카이 곱하기 H가 돼서 μ0 μs 마이너스 1의 h와 같겠죠. 그래서 잘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138번은 4번이 답이었습니다. 다음 139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투자율이 μ이고 감자율이 n인 자성체를 외부 자개 H제로 중에 놓았을 때 자성체와 자화의 세기를 구해보세요. n극과 s극 사이에 자개의 세기가 H제로가 되는 곳에 이 자성체를 놓았다. 그럼 자성체는 자화가 되며 이 자성체에 역시 H 다시 이제 자성체가 되면 역시 어때요? 자개가 만들어지겠죠. 이 만들어지는 것이 감자력이라고 한다. 그래서 H는 H0 마이너스 H 다시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감자력은 H0 마이너스 μ0의 NJ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N이 감자율이죠. 감자율. 자, 여기서 자화의 세기는 카이 곱하기 H로 나타낼 수 있으니까 H0 마이너스 μ0분의 그래서 카이 N의 H로 나타낼 수가 있겠네요. H가 H다. 그럼 H와 이게 같은 항이 등호를 사이에 두고 있으니까 같이 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H 플러스 μ0 카이 N H가 H0가 돼서 H로 뺀다면은 1 플러스 μ0 카이 N이 되겠네요. H0. 자, 그래서 H는
1 플러스 뮤 제로 카이 n분의 h 제로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카이가 뮤 제로에 뮤 s 마이너스 1이니까 대입을 한다면은 1 플러스 뮤 제로분의 뮤 제로 뮤 s 마이너스 1의 n이니까 뮤 제로가 약분이 되겠죠. 그래서 h는 1 플러스 뮤 s 마이너스 1의 n의 h 제로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알고자 하는 건 자화의 세기 j죠. 그래서 j는 카이 h가 되니까 뮤 제로 뮤 s 마이너스 1의 h. 자, h에다가 자화의 유를 곱하면 되니까 h를 구했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자화의 유를 구했으니까 뮤 곱하기, 그래서 뮤 제로에 뮤 s 마이너스 1을 곱하면 j가 됐네요. 자, 그러면은 1 플러스 뮤 s 분의 1 플러스, 여기에 가로를 할 필요는 없겠죠. 1 플러스 뮤 s 마이너스 1 곱하기 n분의 뮤 제로 뮤 s 마이너스 1의 h 제로. 자, h 제로가 돼서 4번이 답이죠. 자, 1 플러스 n의 뮤 s 마이너스 1분의, 그래서 카이 곱하기 h 제로가 뭐가 된다고요? 이제 자화의 세기 j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39번은 4번이 답이었습니다. 다음 140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자, 길이가 1m, 단면적이 Dm인 원통이 길이 방향으로 균일하게 자화에 대해서 자화의 세기가 J웨버/m 제곱인 경우 원통 양단의 전 자극의 세기는 어떻게 되느냐. 이제 여기서 자화의 세기가 주어졌고, 그리고 자극의 세기는 어떻게 되느냐라고 했어요. 그래서 J는 단위 최적당의 자기 모멘트로 나타낼 수가 있네요. J. 자,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고, 단위 면적당의 자극의 세기로도 나타낼 수가 있어서 J는 ms, 단위 면적당이니까 이렇게도 나타낼 수가 있네요. 자, 그래서 자극의 세기는 했으니까 m이죠. m은 j 곱하기 s가 돼서 j 곱하기 4분의 파이 d의 제곱. 그래서 단위는 웨버가 되겠죠. 웨버, 면적이 곱해졌으니까 웨버/m 제곱에서 면적이 없어지면 웨버가 되죠. 그래서 자극의 세기 단위가 맞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j 곱하기 4분의 파이 d의 제곱에서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141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자, 물질의 자화의 현상은, 자, 자화의 현상. 물질의 자화의 현상은 그래서 전자의 운동이죠. 전자의 운동. 자, 전자의 운동이고, 그래서 전자가 원자핵의 궤도를 회전하며 어떤 운동을 하느냐. 원자핵의 궤도를 회전한다. 자, 어떤 의미로 보면 공전의 의미가 있겠죠. 그리고 자기 자신이 회전하더라. 이것을 스핀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물질의 자화의 현상은 이거죠. 자기 자신이 회전을 함으로써 발생이 되더라. 예. 자,
그래서 전자의 자전 스핀이 원인이 되더라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 다음 중 감자율이 제로인 것은? 자, 감자율은 감자율, 그래서 감자력에서 감자력 H-는 뮤제로분의 NJ에서 이 감자율이에요. 자, 자성체가 자화가 되어서 자체적으로 이 자개가 하게 되죠. 발생을 해서 주 자기장에서 H0라고 해보겠습니다. 주 자기장에 미치는 영향을 감자율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감자율은 자극이 있는 자성체에 존재한다. 자극이 있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자극이 그래서 주 자기장 H0에 이제 H-가 만들어져서 H0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느냐 하는 경우에. 그럼 이 얘기는 자극이 없다면 감자율이 제로가 됩니다. 제로가 된다. 그럼 자극이 없는 것. 자극은 자석의 끝단부예요. 끝단부니까 반드시 끝이 나야 되는데 자석의 끝단부가 없는 솔레노이드 같은 경우에는 솔레노이드는 환상 솔레노이드와 같은 경우에는 감자율이 제로가 된다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환상 솔레노이드 원인은 자극이 없으므로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143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내부의 장치 또는 공간을 물질로 포위시켜 외부 자기의 영향을 차폐시키는 방식의 자기차폐라고 하는데 자기차폐에 어떤 물질로 차폐를 시켜야 되겠냐. 자, 이렇게 원을 내부의 물질을 외부의 자성체로 둘러쌌다. 그럼 자석이 이렇게 작용을 하겠죠. 자, 자기력선은 그래서 비투자율이 높은 쪽으로 모인다. 그래서 강자성체로 자성체를 쌓두게 되면은 자석의 대부분을 차단할 수가 있는 것을 자기차폐라고 한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자성체 중에서 비투자율이 큰 물질로 쌓두면은 자기차폐 현상을 발생한다. 강자성체 중에서 비투자율이 큰 물질로 자기차폐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44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자개의 세기가 1500 암페어 턴/메타 되는 점에 자속 밀도가 자개의 세기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속 밀도 B 2.8 웨버/메타가 되는 공간의 비투자율은 어떻게 되나요? 자, 그럼 이 자속의 세기 그리고
자개의 세기, 자속 밀도, 그리고 비투자율과 관계식은요. B는 뮤 H죠. 뮤 제로, 뮤 S분의 H에서 뮤 S는 뮤 제로 H분의 B가 되고, 뮤 제로는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성 곱하기 자개의 세기가 1500이네요. 1500분의 자속 밀도가 2.8. 이렇게 계산을 하니까 1486.2 2에서 이제 비투자율 단위니까 헨리 퍼 미터가 되겠죠. 헨리 퍼 미터 단위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죠. 1.48 곱하기 10의 3성 헨리 퍼 미터가 되겠습니다. 다음 145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자, 무한히 긴 직선 도체가 있습니다. I암페어가 흐를 때 도체로부터 D메타 되는 점의 자속 밀도를 구하세요. 이 도체로부터 긴 도체에 I암페어의 전류가 흐르고 D메타 떨어져 있을 때의 자속 밀도를 물어봤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자속 밀도는 뮤 H가 되겠죠. 뮤 H가 되고, 무한히 긴 직선 도체의 전류가 흐를 때 자개의 세기는 2파이 R 분의 I 암페어 턴 퍼 메타가 되겠죠. 자, 여기다가 뮤만 곱하면은 뭐가 되나요? 뮤를 곱해주고 뮤를 곱한 것이 자속 밀도가 되겠죠. 그런데 이 기본식인데 이 거리가 D메타 떨어졌어요. 하면 거리식을 D로 바꾸면 되겠죠. D로 바꾸고 이 공기 중입니다. 또는 진공 중입니다 하면 뮤 제로를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자속 밀도 B는 2파이 D분의 뮤 제로 I 해서 2파이 D분의 뮤 제로 I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로부터 답을 유추할 수가 있다.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146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자, 자개의 세기 H 암페어 턴 퍼 메타, 자속 밀도 B 웨버 퍼 메타 제곱 투자율인 곳에 자개의 에너지는요, H 얘기했습니다. B 얘기했습니다. 투자율 뮤도 얘기를 했습니다. 에너지 밀도, 자, W, M은요 2분의 1 BH가 되고 2분의 1 BH는 B가 뮤 H니까 뮤 H의 제곱 2분의 1 뮤분의 B의 제곱이고 줄 퍼 단위 최적당 줄 퍼 세제곱 메타의 3성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자, 제일 같은 모양이 4번이네요. 2분의 1 BH 줄 퍼 메타 3성이 자개에 축적이 되는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147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투자율이 다른 두 자성체가 평면에 접하고 있습니다. 경계면에 전류 밀도가 제로일 때, 완전 경계 조건이 될 때 이 경계 조건은 첫째, 어떤 전개 조건이 있나요? 그래서 자개는 법선 성분이 같다. 두 번째, 자속 밀도는 자개는 법선이 아니고 왜? 접선 성분이 같다. 여기서 법선 성분이 같다. 셋째, 뮤1이 뮤2보다가 크다면은
탄젠터 세타 2분의 탄젠터 세타 1은 뮤 2분의 뮤 1과 같다 하는 식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접선 성분이 같다는 것은 자개의 H1의 사인 세타 1은 H2의 사인 세타 2와 같고, 자속 밀도의 법선 성분이 같다는 것은 B1의 코사인 세타 1은 B2의 코사인 세타 2와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이 탄젠트 세타 2분의 탄젠트 세타 1이 뮤2분의 뮤1과 같으니까 뮤2의 탄젠트 세타 1이 뮤1의 탄젠트 세타 2와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게 답이 1번이 답이죠. 뮤2 탄젠트 세타 1이 뮤1 탄젠트 세타 1이 1과 같다. 그래서 뮤1이 크다면 탄젠트 세타 1이 탄젠트 세타 2보다 크다는 것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 148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투자율이 서로 다른 두 자성체의 경계면에서 굴절각은, 탄젠트 세타 2분의 탄젠트 세타 1은 뮤 2분의 뮤 1과 같아서 투자율이 서로 다른 두 자성체가 투자율이 이렇게 뮤 1이 크다면은 각도 세타 1이 더 크다 해서 투자율에 비례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투자율. 자, 다음 149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자기회로의 자기저항에 대한 설명 중에서 옳은 것은 자기저항 RM은 뮤 S분의 L이죠. 뮤 S분의 L. 자, 그래서 단위가 암페어 턴 퍼 웨버. 자기회로의 단면적에 비례한다. 아니죠. 반비례한다. 투자율에 반비례한다. 맞네요. 자기회로의 길이에 반비례한다. 비례한다. 단면적에 반비례하고 길이의 제곱, 길이에 비례한다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죠. 자, 이 기본 문제죠. 기본 문제에서 식에서 바로 유추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150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자기회로에서 단면적 길이 투자율이 모두 2분의 1배로 하면은 자기저항은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럼 자기저항식을 알면은 되겠네요. 뮤S분의 L에서 각기 2분의 1씩 변했다. 2분의 1, 2분의 1이 변했으니까 2분의 1, 2분의 1이 약분이 된다면은 2분의 1만 계산을 해주면은 2 곱하기 뮤 S분의 L 돼서 2배로 증가하게 되네요. 그래서 2배로 증가했습니다.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151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자, 환상철심이 감은 코일 수가 철심의 감은 코일에 철심의 코일을 감았어요. 감아서 5암페어의 전류를 흘리고 2000암페어 턴의 기자력이라니까 F가 되죠. F 기자력을 생겼다고 합니다. 코일의 권수는 어떻게 될까요? 자, IFN이 들어가는 식 기자력 F는요, NI가 되겠네요. 자, 권수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I분의 F 이렇게 되니까 5A입니다. 기자력은 2000입니다. 그래서 400회가 되네요. 400회를 감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 곱하기 10의 2승이 400이죠. 자,
다음 152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철심이 든 환상 솔레노이드의 1000A 기자력에 의하여 철심 내에 5 곱하기 10의 5성의 자속이 통하면 이 철심의 자기 저항은 어떻게 되나요? F 파이 RM의 식은 F는 파이 RM이 되겠죠. 자, 자기저항, 이 철심의 자기저항은 어떻게 되나요? 자기저항은요, 파이분의 F가 돼서 1000 나누기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성. 자,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성 하면은 2 곱하기 10의 7성이 되네요. 7성, 그러니까 웨버, 암페어 턴 퍼 웨버네요. 암페어 턴 퍼 웨버. 그래서 2 곱하기 10의 7성 해서 2번이 답이었습니다. 다음 153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자, 단면적에 같은 자기의 회로가 있다고 합니다. 철심의 투자율을 μ라고 하고 철심 회로의 길이를 L이라고 하면은 일부의 미소 공극 L0를 만들었을 때 자기 회로의 자기 저항은 공극이 없을 때의 몇 배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공극이 R분의 RM. 자, 이렇게 계산을 해 주시면 되겠죠.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해요? 1 플러스 L분의 LG에서 비투자율 뮤 S. 자, 이렇게 해서 이것을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죠. 이것은 철심의 길이, 공극의 길이. 자, 이렇게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 플러스 전체의 길이가, 이거는 전체의 길이 해서 L분의 L인데, 자, 이런 게 없어요. 그럼 뮤제로는 어떻게 나타낼 수가 있나요? 뮤를 뮤제로로 나누면 되겠네요. 왜? 뮤가 뮤제로 뮤S니까 뮤제로로 나눈다면 뮤S겠죠. 그래서 뮤제로 뮤 곱하기 뮤제로 뮤 곱하기 여기서 L분의 LG, 뭐 LG에서 여기서는 L0를 썼네요. 1G 썼으니까 L0 곱하기 해서 뮤0분의 뮤. 자, 이렇게 쓴 공식이 2번이 되겠습니다. 뮤0분의 뮤분의 L분의 L0 해서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일일이 공식을 다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하지 마시고, 그래서 저항에서 비저항은 이렇게 1 플러스 L분의 LG 전체의 철심의 길이, 여기서 공극의 길이. 자, 이렇게 해서 비투자율, 비교하니까 비투자율을 곱해줘야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은 훨씬 쉽게 기억을 하실 수 있겠죠. 다음 154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길이가 1m인 철심의 비투자율이 1000이고요. 자기 회로에 1m 공극이 생겼을 때 전체 자기 저항은 약 몇 배가 증가가 되나요? 그래서 R분의 RM은 그래서 1 플러스 그래서 L분의 LG의 비투자율 배만큼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1 플러스 전체 길이가 1m라고 하는데 공극이 1mm니까 10의 마이너스 3성 비투자율이 1000이네요. 1000. 자,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은 그래서 2가 되네요. 2배. 그래서 2배로 증가하게 됩니다. 자, 다음 155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은 비투자율이 뮤R이라고 했어요. 비투자율을 뮤S로도 나타내고 뮤R로도 비투자율을 나타내고 있더라.
어떻게 약을 어떻게 쓰느냐 하는 건 관계가 없죠. 비투자율이다라는 것을 알 수만 있겠습니다. 단면적이 10제곱센티미터, 길이가 2m인 환상 철심이 있는데요. 이 철심에 코일을 2000에 감아서 0.5A를 흘리면은 철심 내에 자속은 어떻게 되나요? 자속 파이를 물어봤습니다. 자속 파이는 B 곱하기 A가 되겠죠. 자속 밀도 곱하기 A, 면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뮤 H 곱하기 A가 되고, 자, H는 뮤 L분의 NIA가 되겠죠. 자, 그래서 L분의 뮤 N IA 뭐 이렇게 계산을 해 주시면 돼요. L분의 그래서 계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길이가 어떻게 되나요? 길이가 2m였어요. 해서 2분의 뮤 했으니까 뮤는 자, 여기서 공기 중이거나 아니면은 진공 중입니다 하면은 뮤 제로를 쓰면 되겠죠. 뮤 제로. 그리고 비투자율이 있으면 뮤 제로 곱하기 뮤 S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성 곱하기 비투자율이 있네요. 1000. 자, 1000 곱하면은 여기서까지가 뮤가 되겠습니다. 곱하기 그다음 몇 회 감았나요? 철심을 2000에 감았습니다. 2000. 자, 몇 회 감았나요? 곱하기 전류는요. 전류는 0.5A의 전류를 흘려줬습니다. 0.5A. 면적은 어떻게 되나요? 단면적은 10제곱센티미터. 고민하실 거 없어요. 곱하기 10하고 센티미터 제곱을 미터 제곱으로 환산을 하면 10의 마이너스 4성을 해주면 되죠. 10의 마이너스 4성 하면은 전체 숫자가 다 대입이 됐습니다. 자, 계산기로 계산을 하시면은 그래서 6.2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성 웨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6.2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성 웨버 해서 다시 한번 보면은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성 1000회 했습니다. 자, 그래서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성 2000 곱하기 0.5를 길이 2m로 나누어 줍니다. 네, 틀림이 없네요. 그래서 금토까지 마쳤습니다. 자, 다음 156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아, 156번 보시니까 156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림과 같은 진공 중에 자극의 면적을 2제곱센티미터, 간격이 0.1cm인 자성체 내에 자속 밀도가 2 웨버 퍼 미터 제곱에서 자속 밀도가 그래 2 웨버 퍼 미터 제곱일 때 두 자극면 사이에 작용하는 힘은 어떻게 되나요? 예, 힘 F는 F 곱하기 S.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힘 작용 응력 곱하기 면적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2분의 1 BHS 2분의 1 뮤 H 제곱 S 2분의 1 뮤분의 B의 제곱 S.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무엇이 주어졌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공 중에 했으니까 뮤 제로를 쓰면 되겠고, 자, 면적이니까 S가 주어져 있고, 간격이 0.1m인 자성체 내에 자속 밀도 B가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S를 계산을 하시면 되겠네요. 자, 2분의 1 곱하기 뮤 제로니까 4파이 4 곱하기 3.14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1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성분의 다음 B의 제곱. B의 제곱이니까 B가 자속밀도 2웨버니까 2의 제곱 곱하기 이제 면적만 해주면 되는데 자극의 면적이 2제곱센티미터입니다 했으니까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성 하면은
숫자가 다 들어갔네요. 해서 318.47 뉴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힘은 318.47에서 318 뉴턴이 작용을 하고 있겠습니다. 다음 157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자, 전자석의 흡입력은 공극의 자석 밀도를 B라고 하면은 어떻게 되나요? 방금 풀어봤죠? 자, 응력 곱하기 면적인데 이건 2분의 1 뮤 H 제곱 S 혹은 2분의 1 뮤 B의 제곱 S 뉴턴이 된다는 것을 풀어봤습니다. 풀어봤기 때문에 흡입력은 자석 밀도 B와 어떻게 해요? 제곱에 비례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3번 B의 제곱에 비례합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 158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히스테리시스 곡선의 총축과 만나는 좌표는요. 히스테리시스 곡선은 가로축에 자격의 세기를 세로축의 자석 밀도와의 관계를 나타낸 그래프로서 이 종축과 만나는 점을 잔류자석, 자, 횡축, 즉 가로축과 만나는 점을 보자력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총축과 만나는 점은 잔류자석입니다 하는 것은 잔류자기 1번을 알았고, 자, 여기서 영구자석의 조건은 잔류자석과 보자력이 모두 커야 한다. 전자석은 잔류자기는 크고 보자력은 작아야 한다. 이런 조건이 있었죠. 그래서 158번은 1번이 답이었고 159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자, 159번이 심화 문제가 되겠습니다. 계산을 해서 한 번 더 계산을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 찬찬히 보시면 돼요. 그림과 같은 모양의 자화곡선을 나타내는 자성체 막대를 충분히 강한 평등 자계 중에서 매분 3,000회 자, RPS 자, 이렇게 회전시킬 때 자성체의 단위 체적당 약 몇 킬로칼로리의 열이 발생이 되느냐, 열을 계산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단에서 BR에서 BR이 2웨버포, 그 BC가 되겠죠. BC가 HC, BC, 그래서 요 HC가 되겠네요. 자기 HC가 여기서는 500A/턴/m가 되겠습니다. 발생하는지 계산하세요. 열을 계산하세요 라는 조건입니다. 열은 0.24 곱하기 해서 W 혹은 PT, 자,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에너지를 계산을 해서 0.24를 곱해주면은 열량이 계산이 되더라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에너지량은 면적에 해당이 된다. 자, 히스테리시스 곡선의 루프 면적은 루프의 면적은 단위 최적당 소요되는 에너지를 나타낸다라고 했어요. 에너지. 자, 그럼 에너지를 계산을 하는데 여기 자석 밀도가 요 높이에 해당이 되죠. 자석 밀도와 자계의 세기를 주어져 있더라. 그래서 자석 밀도 BR 곱하기 HC부터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BR이 여기서 2 곱하기 500 곱하기, 자, 이것은 면적 하나예요. 루프 면적 하나에 해당이 되니까 몇 개예요? 4개 곱하기 4, 4개가 1회전에
소요하는 에너지인데 회전을 어떻게 했나요? 매분 3천에. 자, 그럼 초당 회전수가 중요하죠. 그래서 곱하기 초당 회전수 60분의 그래서 RPS, RPM이 3000이죠. 3000. 자, 이렇게 계산을 하니까 에너지량이 총 3000회 회전시킬 동안의 에너지량이 계산이 됐죠. 자, 에너지량을 계산을 하니까 2 곱하기 10의 5성 줄 퍼 초당이죠. 그래서 줄 하면은 초당이에요. 사실은 줄 에너지가 나왔다. 줄은 초당 소요되는 에너지량을 말해요. 자, 이것을 열량으로 바꾸세요 했으니까 여기다가 열량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0.24 곱하기 2 곱하기 10의 5성 이렇게 계산을 하면은 바로 칼로리로 환산이 되죠. 그래서 환산을 하면은 곱하기 킬로칼로리로 물어봤습니다. 여기서 몇 킬로칼로리 초당 몇 킬로칼로리냐 했으니까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성을 같이 계산을 해주면은 47.8 킬로칼로리 퍼 세크가 되겠죠. 그래서 47.8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총 소요되는 에너지를 구하기 위해서 첫 번째 요 단위 면적의 에너지량을 구해서 4개니까 4를 곱해주고 얘가 1회전 할 때 소요되는 에너지예요. 그럼 총 분당 3000회 회전을 했습니다 라고 했으니까 60으로 나누면 초당 회전수가 돼서 총 소요 에너지량을 구해줬습니다. 이걸 열량으로 환산해서요. 그러니까 이 에너지량은 줄이에요. 줄 퍼 세크가 되겠죠. 줄이 되고 그래서 0.24 곱하기 총 열량을 에너지량을 곱해주니까 열량이 되는데 열량의 기본 단위를 킬로칼로리로 하세요 라고 제시를 했기 때문에 10의 마이너스 3성을 곱해줘서 47.8 킬로칼로리로 계산을 했습니다. 영구자석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영구자석은 보자력과 잔류자석이 큰 것이 되겠습니다. 자, 히스테리시스 현상을 가진 재료만 영구자석이 될 수 있다. 맞습니다. 보자력이 클수록 자개가 강한 영구자석이 된다. 그래서 맞아요. 보자력이 크고 잔류자석도 커야 됩니다. 보자력이 크고 잔류자석이 클수록 자개에 강한 영구자석이 된다. 자석 재료로 폐해로를 만들면 강한 영구자석이 된다. 이런 건 잘못됐죠. 그래서 영구자석의 자료는 보자력과 잔류자석이 커야 되고 전자석은 보자력은 크고 잔류자석은 크고 보자력이 작은 것. 이거 한번 써볼까요? 전자석 조건은 잔류자석이 크고 보자력은 작아야 한다. 영구자석의 조건은 보자력과 잔류자석이 모두 커야 한다. 이렇게 영구자석과 전자석의 조건을 알아봤습니다. 자, 이상으로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 30일 완성 10년간 빈출 이론, 전기자기학 9번째 장 자성체와 자기회로의 이론과 문제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